자, 일단 뭐 어쨌든 컨퍼런스는 또 워낙 너무 변방 애들이라서 어쨌든 뭐 정보도 좀 확실히 좀 딸리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어쨌든 컨퍼런스는 좀 제꼈습니다. 제끼고 어, 유로파만 해서 갈 건데 8경기거든. 뭐 잘 가져가 봅시다. 자, 자그레브하고 뱅크하고 자, 일단 이 경기 아무래도 뭐 홈팀들이 조금 더 급한 건 맞죠. 홈팀들이 조금 더 급하고 홈팀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거는 맞는데 자그레브가 어쨌든 득점력이 그렇게 또 좋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행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니까 이제 12월에 이제 감독 바뀐 이후로 그 이후로 어쨌든 뭐 유로파 경기들도 2번 다 이겨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성적들도 뭐 꾸준하게 계속 이기는 경기들 하면서 성적도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양팀 감독의 뭐 대항전에 대한 경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그냥 행크 프렌 볼게요. 행크 프렌 쪽 지지 않는 경기 그리고 파워하고 셀탑이고 이 경기 좀 갈만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물론 이제 파워 같은 경우에도 뭐 득점력도 되게 좋았었고 그다음 승점 관리를 잘해가지고 뭐 올라온 건 맞지만 아무래도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저기 뭐냐 이제 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그 유로파 마지막 라운드 때 그 저기 뭐냐 또 공격수 퇴장당해가지고 못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 부상자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팀내 득점 2, 3위가 또 출전이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체급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난 셀타가 뭐 지는 경기는 안 할 것 같다. 이 정도. 근데 셀타도 요새 최근에 성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뭐 셀타 프레네. 언더 쪽. 이렇게 좀 보자. 아시겠죠? 그리고 불안하고 물론이하고 이 경기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다. 이 경기가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뭐 불안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16강 플레이오프를 좀 턱걸이로 오게 됐지. 턱걸이 오게 됐고 그다음에 뭐 조금 변수적인 부분을 생각하자면 그래도 이제 어제 보데글림트 경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노르웨이 팀들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변수로 생각하자면 어제 내가 그 말한 거 기억나나? 인테르 경기 분석할 때 아무래도 그 전날 유벤투스하고 아탈란타하고 이렇게 세리에 팀들이 다 무너졌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대항전 치를 때도 뭐 그 한 리그가 무너질 때는 그냥 싸그리 다 무너진 것들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듣고 흘리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내가 어제 난 인테르 못 가겠는데 약간 요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결국엔 어제 졌죠. 그래서 뭐랄까 마침 또 이 경기도 노르웨이 팀 대 세리에가 붙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상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적인 부분을 생각하자면 막상 이 경기는 생각보다 좀 까다롭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반대로 그냥 그런 외적인 부분들 제외하고 그냥 순수 그냥 전력방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볼로냐가 좀 더 우세할 거고 그다음에 볼로냐의 감독도 이탈리아노 감독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항전에 대한 뭐 경험이 엄청 풍부하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대항전을 나섰을 때마다 뭐 꽤나 좀 좋은 성적들을 계속 거뒀었고 뭐 피오렌티나 때 뭐 컨퍼런스 결승을 2번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 그래서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볼로냐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승패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볼로냐 승 쪽이나 프렌 쪽이나 이거는 잡아가기가 너무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승부에다가 언더 쪽 보겠습니다. 언더 쪽. 어쨌든 뭐 볼로냐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노 감독이 어쨌든 원정에서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게 또 홈 원정 치러지는 토너먼트 일정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전략을 좀 잘 짜서 올 듯. 예, 그래서 여기 무승부에다 언더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이제 오늘 경기들 중에서 난 이 경기가 가장 궁금하네요.
예. 이 경기가 가장 궁금한데 일단 페네르바체 요번에 이제 그 챔스에서 저기 뭐냐 갈라타가 보여준 것처럼 터키 팀들을 어쨌든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터키 팀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력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그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됐고 뭐 강태라든지 뭐 기행두지 어쨌든 경험 많은 애들 그 다음에 공격진들 같은 경우에도 경험이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좀 노련한 이런 베테랑 공격진들도 데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페네르바체가 뭐 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터키들은 또 홈에서 굉장히 좀 강하잖아. 그런 부분들 좀 생각했을 때 야 아무래도 뭐 페네르바체가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 야, 지금 시즌 중에 어쨌든 감독들을 이렇게 자주나 바꾸면서 그죠? 이번에 또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또 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페레이라 감독이 이제 울버 맡았을 때 완전히 이제 망해가지고 또 겨울에 이제 경질이 됐잖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실리 축구를 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좀 크게 아무래도 오늘 또 원정길이기도 하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좀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이게 페레이라 감독이 정말 많은 팀들을 다녔었거든. 정말 많은 팀들 심지어 저 페네르바체도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정말 많은 이 팀들을 다니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 장기 프로젝트를 세우는 감독이 아니야. 그냥 딱 한 잠깐 이제 들어왔다가 그 뭐 시즌 잠깐 막바지에 좀 살려놓고 그 다음 시즌까지 치르고 나가고 약간 보통 이런 식으로 좀 감독 생활을 해왔던 감독이라서 이제 지금부터 시즌 끝날 때까지 또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는 모른다. 이거를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이 사람이 가진 전술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비적이고 조금 조직력을 우선시하는 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원정길에서 조금 수비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자면 그래도 페네르바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야 이거 페네르바체 감독이에요. 예.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수년간 좀 얘기를 해왔을 거예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 감독에 대해서 그 중에 한 명이 테데스코죠. 솔직히 이 감독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썩 신뢰할 만한 감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전술적인 면에서는 나름 이제 재밌는 축구를 하는 감독은 맞아요. 뭐 압박 전술도 그렇고 그다음 뭐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 살리는데 뭐 공격적인 세분함이 없다라든지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강팀이 가져야 되는 그런 면모를 좀 잘 갖추지 못하는 뭐 물론 이제 지금 페네르바체 감독을 하면서 뭔가 좀 변화가 되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그 전까지 봐왔던 뭐 라이프치히 때라든지 벨기에 때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신뢰할 만한 감독은 아니다. 그래서 대신에 아무래도 뭐 홈이고 원정이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전술을 가진 감독과 수비적인 전술을 가진 감독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도 또 겨울 이적 시장 때 나름 또 경험 풍부한 애들 또 데리고 왔지 이렇다 보니까 그래도 뭐 배당 대비 야 이거 찔러 볼 만한 경기인 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페네르바체가 뭐 1.5배, 1.6배 받았으면은 전 패스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2배가 넘는 배당을 받았다 보니까 이거는 페네르바체 승 정도는 찍어볼 만한 것 같은데 요 정도 됐나요? 음. 아시겠죠? 그리고 뭐 파나티나이코스하고 풀젠 뭐 아무래도 풀젠이 요번에 또 대항전 와가지고 계속 뭐 지지 않는 경기들도 해왔고 하다 보니까 이건 풀젠 프렘 보자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그 페네르바체 있지 페네르바체 승 그리고 뭐 언더 쪽 요렇게 볼게 언더 쪽 그리고 릴하고 즈르베나 자 요거 일단은 뭐 릴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리그에서 너무 안 풀리지
리그에서 지금 6경기째인가 이긴 게 없고 그다음 어쨌든 실점도 꾸준히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좀 너무 안 풀리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또 조금 얘기가 다른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제네시오 감독이 물론 그 데이터 양이 엄청 풍부하진 않아요. 풍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대항전을 나섰을 때에 확실히 좀 그런 대항전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들, 아예 그냥 리그 경기는 조금 배제시키고 대항전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던 감독이라서 아무래도 릴이 그래도 오늘만큼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나. 그것도 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도 뭐 원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상대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또 대항전에 대한 그런 대항전의 경험치적인 부분은 뭐 그래도 츠르베나가 좀 더 많은 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릴의 득점도 츠르베나의 득점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뭐 오버 쪽 우선 볼게요. 오버 쪽 우선 보고 그리고 릴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리그왕이 어쨌든 홈에 대한 그런 이점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는 리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제네시오 감독이 또 대항전에서만큼은 어쨌든 집중력을 좀 많이 끌어올리는 감독이다 보니까 릴승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셀틱하고 슈트트하고 이 경기는 모르겠다. 야, 이거 슈투트가 물론 이제 지난 뭐 주말 경기, 그다음 지지난 주말 경기 생각을 하면은 이게 원정길에서는 코파 먹다가 또 홈 가가지고 또 잘했다가 약간 이런 좀 들쑥날쑥한 경기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은 뭐 승패 쪽을 건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뭐 득점도 실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이건 오버 쪽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오버 쪽만 보자.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일단 정리본을 한번 띄워줄까요? 정리본을. 잠깐만. 야, 루도고레츠 안 했지? 루도고레츠. 페르치바로시. 이것도 조금 어렵거든. 왜냐면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상대 전적 보면 이제 페르치바로시가 최근에 이제 뭐 얘네들 그 리그 페이지에서도 맞대결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 유로파 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제 끝나고 지난 이제 작년 이제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이제 챔스 예선에서도 만난 적이 있었거든. 그게 아마 3차 예선일 거예요. 3차 예선에서 만나가지고 또 페렌치바로시가 또 이겼고 한 건 있는데 그래서 상대 전적을 보면 페렌치바로시가 조금 더 유리한 감은 있어. 그리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아의 뭐 전통적인 강호팀 아이가 페렌치바로시도 어쨌든 헝가리 강호팀이고. 근데 둘이 이런 대항전에서 맞붙었을 때 그래도 페렌치바로시가 조금 더 유리한 감은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루도고레츠도 홈에 대한 이점을 확실히 좀 받는 팀이거든. 거의 홈에서는 되게 좀 잘 비비는 팀이야. 그리고 이제 페렌치바로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루도고레츠를 많이 잡아내긴 했지만 그게 대부분 다 홈이었어. 그래서 야 이게 생각보다 뭐 상대 전적은 조금 확실히 좀 기울어져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거 루도고레츠가 좀 잘 비비게 된다면 승부는 확실하게 좀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쪽 볼게요. 무승부 쪽 아시겠죠? 무나 햄무 쪽 보는데 아무래도 둘 다 이제 대항전에 대한 경험치도 많고 최근에 계속 붙어왔고 한 팀들이라서 아무래도 승패를 좀 예측하기 좀 어렵네 이 경기는. 자,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할게. 아시겠죠? 나는 오늘 일단은 페렌치바로시 경기가 페렌치란다 그 저거 페네르바체 경기가 너무 궁.